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명칭인 당리발전소가 아직도 입에 익숙한 바로 이 서울 화력발전소는 그 지명이 현재 마포구 당인동입니다. 자, 이 지역의 명칭이 당인리, 다인동, 댕기마을, 댕마을 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당나라 당자가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당나라라는 것은 중국을 뜻하는 것이고 외국을 뜻하는 것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거주하던 마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 자체가 한강 수운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중국 사람들이 거주할 만한 이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서대문구를 거쳐서 마포구 당인동이 되게 되었던 것인데 이 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된 대표적인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충청남도 당진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는 이렇게 당나라로 가는 나루가 있었다라고 해서 당진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런 당진이라는 명칭은 지명은 일본에도 그대로 있어서 일본 큐슈의 그 사가현에 있는 바로 이 당진성이 여기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일본 사람들은 가라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을 가라로 읽고 있고 이것은 다른 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결국 나루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바로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 임진왜란을 일으켰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들의 군대를 발진시켰던 기지가 바로 이곳 가라스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바로 이런 같은 명칭으로 당진은 우리나라의 경우로 따지면 바로 오늘날 당진항이 바로 중요한 수출 무역 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당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외래 문물이 들어오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1930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가 이곳에 세워진 것도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결코 이것 자체가 발전소가 들어설 만한 이런 외래 근대 문물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곳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이렇게 당시 무연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를 세운 이래로 197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서울화력발전소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201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 환경 문제 등을 통해서 이 발전소 폐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많았었습니다만 이 발전소가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존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발전소 일부가 현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발전소로서뿐만 아니라 결국 이 지역의 하나의 문화를 아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될 예정입니다. 개관 당시의 사진을 보게 되면 당시의 당일리 발전소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항공 사진에서 이쪽이 밤섬입니다. 바로 이 밤섬 지역이 되겠고요. 당댕이 모래톱이 이렇게 넓게 발달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당일리 발전소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당연히 발전소에서 거꾸로 이제는 밤섬을 강 건너에서 보고 바라다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당일리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자, 시대를 달리하면서 강변에 바로 이렇게 잡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곳에 필요로 하는 연료에 해당되는 무연탄을 공급받기 위해서 경의선 철도가 시선이 당연히 발전소까지 연계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용산 쪽에서 출발한 기차가 바로 이 서강에서 세고역을 거쳐가지고 당인리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되돌아서 결국 연희대 신촌을 거쳐가지고 경성역으로 가는 이런 노선이 당시에 운영이 오랫동안 되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기차표, 시간표를 보게 되면 용산역에서 발차를 하게 되면 지금 용산 지역에 건설이 되었었던 신도시,
모토마치라고 하는 원정을 거쳐서 미생, 공덕리, 동막에서 서강, 그 다음에 세교역 방송소 전마에, 그 다음에 당인리를 해서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서강에서 이번에는 연세대학교가 있는 연희, 신촌을 거쳐서 아현, 서소문으로 해서 경성까지 가는 당시의 운행 루트를 이 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 동막에서 다시 당인리 쪽으로 가지 않고 아예 직접 서강을 거쳐서 가게 되는 이런 직선 직통로도 당시에 운영이 됐음을 이 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인리역에 정차되어 있었던 이 종점인 당인리에 정차되어 있었던 당시의 객차의 모습이 되겠고요. 자, 연희 전문 지금의 연세대학교 쪽으로 연세대학교로 위에 굴다리의 모습, 지금이나 모습은 거의 없이 저 멀리 연희 전문의 모습, 이거는 이화여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화여전 옆으로 이 경의선 철도가 지나가는 곳에서 바라본 당시의 학교의 모습이 되겠고요. 현재는 강북 강변도로가 달리고 있는 그 변에 서울 화력발전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날의 발전소가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발전소를 이제 지하화함으로써 근본적인 공해 요소들을 차단한 가운데 바로 이곳 자체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역할과 더불어 당시에 이 경의선 당인리 지선 부분에는 경의선 옛길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숲길들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곳곳에서 테마 공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경의선 책거리 같은 공간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모형으로 책거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경의선의 옛 모습을 재현하면서 새로운 문화거리로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땡땡거리가 되겠고요. 오늘날 이렇게 예술과 문화의 가장 거점을 이루고 있는, 특히 젊은이들의 이러한 외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하나에 아우러져서 하는 그런 중심에 섰던 곳이 바로 이 홍대 거리가 되겠고요. 바로 이 땡땡거리가 그런 홍대 문화의 발원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지역이 가졌었던 이제까지 하나의 당인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부 레일이 남아있는 형태에서 이것이 하나의 숲길로 바뀌어서 서울시를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시민의 거리로서, 공원으로서 지금도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이어져 와서 오늘날 이 서울 화력발전소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당인리 발전소의 그런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들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인리 발전소라고 여전히 익숙한 서울 화력발전소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